몰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 가져도 돼요. 저는 과거반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과거 안 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좋은 데 가시면 되거든요. 좋은 대학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가는 목적 아니어도 돼요. 좋은 대학 간다. 이 공부해서. 그건 정말 맞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자. 선생님이 고3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고3 아이들 중에서 1등급 하는 애들 중에 영재나 과거 대비 안 했던 아이들이 다 1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십시오. 고등학교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하고요. 일의 에너지 정리할 건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중간고사 시험범위니까 여기에서 버벅거리거나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과학 하나라도 틀린다, 뒤진다. A는 당연히 맞아야죠. 근데 안 틀려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 아니지 100점 맞을 생각.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거죠. 90점 A는 의미가 없어요. 86. 우리는 100점이어야 됩니다. 나 의미 없는 사람이었어. 의미를 이제 부여하죠. 자, 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일과 에너지. 자,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일과 에너지. 역학에서 핫하고요. 전체 과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차 면접할 때 일과 에너지 더럽게 많이 물어봐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힘입니다. 힘. 그 다음 일, 에너지.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묻는 게 파동입니다. 파동이 정의를 물어요. 네. 자, 그럼 가죠. 여러분들이 힘을 그동안 했으니까 선생님하고 일과 에너지 하는 건데요. 딱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부터 끌고 가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요. 일상에서 얘기하는 일과 다르다. 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 과학에서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이라는 건 반드시 일을 할 대상이라는 물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만 일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일의 정의가 뭐냐? 1차는 정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일이 뭡니까? 라고 하면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키는 행위, 이거 일이라고 하겠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이걸 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일의 정의는 분명하게 우리가 내렸어요. 일이라는 건 이거야. 물체에다 반드시 힘줘서 그 힘으로 물체를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돼. 이게 일이야. 그러면 내가 일의 정의를 했으니 그 일의 양을 계산해야죠. 됐죠? 일의 물리량을 계산하는 방법,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준 힘으로 그 힘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야. 그쵸? 힘 곱하기 거리. 맞냐? 자,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요.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내가 한 일은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이니까 사실은 20Nm입니다. 그래서 일의 단위는 뉴턴미터입니다. 이거 찾는 문제가 모국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일의 단위 뉴턴미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아서 우리는 과학자 이름 따서 20줄이라고 앞으로 쓸 거지만 원래 단위 뉴턴미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면 우리가 일을 했다 그러고 그 한 일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모국 중학교 시험 문제예요. 모국하고 목동 문제가요. 과거 기출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얘 2m 밀고 갔지. 그게 저기 그려져 있는 일이지. 그건 1번 일이야. 근데 이번에는요. 힘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줘요. 자, 30도 비스듬한 방향으로 똑같이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갑니다. 2번 일. 조금 더 각도를 크게 줄게요. 60도. 10N의 똑같은 힘을 줘서 똑같이 2m 밀고 갑니다. 3번 1.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힘을 수직으로 줍니다. 10N의 힘을. 됐어? 근데 앞으로 2m 걸어갑니다. 4번 1. 되겠습니까? 네. 자, 이 중에서 한 일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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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일이 제일 많은 건 누구냐? 1번. 1번이다. 그 다음 2번, 3번. 3번, 4번 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아이들한테 한 일 누가 더 많니? 라고 하면 같아요. 왜? 같은 크기의 힘을 줘서 같은 거리만큼 갔으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전제 조건은 힘을 준 방향으로 간 거리가 얼마냐? 그럼 거꾸로 얘기해. 그 거리를 갈 때 사용한 힘이 얼마냐는 거죠. 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냐는 거죠. 그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움직인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똑같이 10N 다 썼어요. 그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1번의 한 일은 20줄입니다. 근데 2번의 한 일은 비스듬한 30도의 각도를 준 요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기 때문에 물체가 이동한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1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의 힘은 얼마입니까? 10 코사인 30도만큼의 힘만 썼다는 겁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5루트 3입니다. 맞아? 루트 3이 1.7이니까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8.5N 정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래서 8.5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이때 한 일은 17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득해요? 그러면 이 각도가 60일 때는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5N밖에 안 돼요. 그 5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이때 한 일은 절반 10밖에 안 돼. 근데 90도 방향으로 힘을 줘.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때 한 일은 0인 거지.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물체를 이동시켜서 내가 힘을 줘서 이동했다고 일을 다 한 건 아니구나. 그 한 일의 양은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움직임 방향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각도가 커질수록 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온전히 힘을 줬을 때 가장 최고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랬을 때 각도가 몇 도가 되면 그렇죠. 힘준 방향하고요. 이동한 방향이 90도가 되면 그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일을 안 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줬느냐에 따라 각각의 일을 제대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벡터의 성질이다. 맞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요. 내가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다. 나 일 얼마 하고 있니? 얼마 하고 있니? 0점. 이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물체에다가 아무리 힘을 줘도요. 물체의 이동 거리가 없다면 할 일 없어.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만히 서 있어. 이건 일하는 게 아니고 벌 받는 거야, 이 새끼야. 무슨 말인지 알지? 또 어떤 물체가 가는데 나의 힘은 안 썼어. 혼자 지대로 가. 그럼 내가 한 일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래서 힘을 안 줬는데 아이가 가. 그럼 그 새끼 혼자 간 거지. 난 할 일이 없는 거야. 당연해. 근데 문제는 세 번째. 힘도 좋고 아이도 가. 근데 이게 90도면 할 일이 없대. 어떤 경우가? 우리가 계단. 우리가요.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잖아요. 물체를 들고 있을 때 나는 힘을 어느 쪽으로 줍니까?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위로 주죠. 근데 그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입니까? 90도죠. 이렇게 하고 이 상태 날아가야 돼요. 한 일이 없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대표적인 경우가 물체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는 한 일이 없습니다. 힘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근데 우리는 저거 말고 하나 더 알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또 다른 경우. 등수 원도. 그러니 지구 둘레를요. 뱅글뱅글 등수 원동하고 있는 인공위성. 얘가 1000년을 돌던 10,000년을 돌던 이 새끼가 아닌 일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 알겠어요? 네? 왜? 얘는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힘은 90력 방향이잖아. 이 두 개가 90도잖아. 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래서 등소 원운동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한 일이 없다. 같은 이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한 일을 계산할 수도 있고 한 일이 없는 경우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 자, 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죠. 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는요. 꼬맹아 헷갈리면 안 된다. Y축이 뭐냐? 힘. X축이 뭐냐? 거리. 그래서 FS 그래프예요. 얘를 그리면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10N이라는 힘으로 2m까지 밀고 가서 한 일 어디냐? 면적.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힘거리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안 생기고 그래프 모양이 FS 그래프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도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이야. 모형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보면 헷갈리지 마. 얘는 FS고 FT. 이거의 면적은 뭐냐? FT. 그 측면 면적이. FT의 곱이 뭐냐? FT I의 변신이라. 충격량. 그런 거 아, 같네. 피트.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일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이게 거리일 때야 한 일이야. 알겠습니까? 그래프 제대로 보시라고. 헛짓하지 말고.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일 그래프는 흰거리 그래프의 면적이 한 일이다. 알겠죠? 흰거리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한 일을 나타낸다. 그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다. 밑에 있는 면적만큼 한 일이 있다라는 얘기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만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자,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빠르게 했어? 일한 빠르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일률이라고 하다. 일한 빠르게.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요. 둘 다 10줄의 일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했다고.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렸다고. 됐죠? 네,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A와 B의 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시간이 걸리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A는 1초 만에 이 일을 했어요. B는 10초 만에 일을 했어요. 누가 더 효율적으로 일한 거니? A죠. 몇 배? 10배. 네. 라고 하는 일한 빠르기. 우린 일반적으로 능률이라고 합니다. 그죠? 능률. 그 능률을 우리는 일률이라고 한다. 그 일률은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걸 우리는 일률이라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시면 A의 일률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10줄 퍼 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단위 중복 쓴 거야. 그래서 그거 귀찮아서 과학자 이름 따서 이걸 뭐랍니까? 10와트의 인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0와트의 인류를 가지고 있어. 됐어? 그럼 얘는 몇 와트입니까? 1와트죠. 그러니까 얘가 10배 더 빨리 일을 했네. 효율성이 10배 더 있네. 이런 뜻입니다. 이 와트는 전력에서도 쓰죠. 전력 단위입니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 됐습니까? 인류. 자,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 머리 돌려보시면 보면 그러면 일률이라는 게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 건데요. 보면 일은 어떻게 해요? 힘에다가 인류가 거리를 곱하는 거죠.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 거죠. 이게 뭘까요? 속력. 네. 그래서 인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한 일을 해서 시간으로 나눌 필요 없이 힘으로 그 물체를 움직이고 있는 속력을 곱해도 인류이다. 힘 곱하기 속력도 인류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다 있었던 건데 어렵다 그래서 빠진 거지만 사실은 잔존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일한 빠르기 일률이라는 건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는 거고 또는 힘으로 움직인 속력을 곱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고정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고정도로가 있는데 얘가 10N의 힘을 받아서 2의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어. 얘 인율 얼마야? 라고 하면 20W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억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율이라고 하는 거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도 나누지만 힘 곱하기 속력으로 우리가 더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에도 종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닥의 물체 저거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2kg짜리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얘를 2m 밀고 갈 건데
실제로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누가 작용하니?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4N이 작용한다고 치자. 자, 그럼 나 물어볼게요. 마찰력 구하시. F는? U 네.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항력 곱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아이가 4N이 작용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요. 한일이 얼마니? 한일이 얼마니? 알죠. 한일이 얼마니? 라고 하면 대답하시면 안 되죠. 왜? 누가 한 일을 물어본 건지를 정확하게 표현 안 했으니까. 자, 여기에는 일의 종류가 있다.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 있고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이라는 힘이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힘이 한 일이 있고 알짜 힘이 한 일이 있다. 그러니 누가 한 일을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셔야 된다. 어떤 힘이 한 일인지를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거의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얘기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사람이 준 힘은요. 사람이 준 힘은 사람이 준 힘만 보라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사람이 준 힘은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는데 썼잖아. 그럼 사람이 준 힘의 한 일은 얼마니? 20줄이야. 이걸 얘기 못하는 사람 없죠. 중학교는 딱 요거 묻는 거예요. 마찰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마찰이 아니면 마찰이 한 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4N의 힘으로 2m 밀고 가서 마이너스 8줄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선생님 왜 갑자기 마이너스 붙어요? 라고 하면 일은 스칼라니 벡터니? 벡터. 일은 스칼라입니다. 어? 없습니다. 어? 1과 네. 에너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것들은 스칼라야. 힘을 빼고. 아 맞죠.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스칼라입니다. 힘 빼고. 1과 에너지가 대표적으로 스칼라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위에서 이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공을 던지던 이쪽으로 2의 빠르기로 공을 던지던 운동에서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에너지는 스칼라야. 방향이 없어. 근데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왜 붙어요? 물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벡터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표현합니다. 근데 스칼라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건 어떤 의미를 표현합니다. 의미. 이래서는요 플러스라고 하는 아이는 왜 플러스냐면 이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플러스의 힘입니다. 그 힘이 한 일은 플러스의 힘이야. 근데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힘을 위로 주든 아래로 주든 옆으로 주든 상관없어. 물체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이야. 알겠어? 그 마이너스의 힘으로 한 일은 마이너스의 1이라고. 그러니까 마찰이 한 일은 중학교 때는 마이너스 안 붙입니다. 그냥 8줄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식한 표현이야. 알겠어? 마찰이 한 일은 마이너스 8줄입니다. 하지만 우리 약속하자. 중학교 시험 볼 때 마이너스 8줄이 이렇게 붙이면 안 돼. 그냥 8줄이야라고 해야 돼. 왜 항의는 어떻게 돼요? 항의해도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 재량으로 시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틀리게 가르쳐도 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답을 쓰셔야 맞습니다. 항의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어? 중학교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마찰 자체가 없는 면에서 주어지는 그 마찰이 아니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마이너스라고 쓸 일이 없잖아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게 마찰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밀었는데 등속도로 움직여. 그럼 내가 준 힘이 곧 뭐야? 마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한 일이 마찰이 한 일이야. 밀고 가는 일은. 알겠어? 학교에서 그렇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물투에서는 이 플러스의 일과 마이너스의 일이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냐? 네. 자, 그 다음에 중력이 아닌 얼마일까? 중력이 0입니다. 왜? 중력 방향은 이쪽 방향은 20N인데 움직인 거 이쪽이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중력이 아닌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매번 나옵니다. 중학교 시험에서. 중학교 시험에서 애새끼 일로 끌고 가면서 중력이 한 일 얼마냐? 애들 이구동성 20이라고 써요. 병신이죠. 0입니다. 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이다. 알겠어? 승배야! 자,
알자의 면이는 알자면 12주. 알자 힘이요. 오른쪽으로 10N이고 왼쪽으로 4N이니까 알자 힘은 오른쪽으로 6N이 작용합니다. 맞아. 오른쪽으로 6N의 힘은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입니다. 자, 그래서 2줄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2줄의 알자의 힘이 한 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일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종류는 어떤 힘을 사용한 일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1에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다. 플러스 1부 어떨 때 붙고 마이너스 1부 어떨 때 붙는지 이제 이해했죠? 근데 이제 가자. 내가 일 얼마만큼 할 수 있니? 나요. 이거 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너네가 앉아있는 의자를 들 수 있는 일은 못합니다. 네? 왜 못하세요? 최선을 다해봐. 교수님 파워. 자,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또는 어떤 물체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왜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못해? 힘이 딸려서. 아니요. 아, 힘이 딸려서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한테는 각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인력 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줄여서 뭐라 그럴게? 그걸 중3 때 배워. 병신아. 그걸 물어내서 내가 배우고 왔어. 물트론 얘기했지. 새로운 거 하나도 안 배운다고. 개념 다 물어내서 배웠다고. 그래서 물어내기 어렵다고. N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병신들아 에너지라고. 그러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은 힘이 아니고 에너지라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입니다.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라서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만큼만 일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초월할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면 너 힘이 되겠어? 세다고 아니에요? 근데 자 그래서 에너지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많다. 됐죠? 네. 그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에너지 있어요? 운동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에너지요. 그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 불러요. 2분의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m이 뭡니까? 질량. v가 뭡니까? 속. 또 력. 속력. 에너지 방해 없다 그랬잖아요. 됐어. 에너지는 방해 없잖아요. 속도가 아니라고요. 속력이라고요. 됐어.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야. 되겠냐? 자, 그럼 꼬맹아.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오이씨. 그렇다고 쳐. 자, 이렇게 수레가 있어. 첫 번째 A 경우야. 이물체의 질량은 꼬맹아 2kg야. 그리고 이물체의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2였어. 그런데 얘가 가다가 책과 책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자가 있어. 이거 지금 물어온 애들한테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특강 시간에 물투 내용을 배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복습하려고. 왜? 이게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범위라서. 중학교 교과서 그래요. 단과에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너네가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너네들은 나한테 상관이 있죠. 이번 중간고사 못 보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유럽 여행 가요. 자, 이 수레가 자랑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각이 수레가 수레가 밀려요. 가다가 멈춥니다. 멈춰. 언제까지 멈춥니까? 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자를 밀고 가다가 멈추겠죠. 아. 자, 꼬매가 멈췄다는 얘기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제로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알죠? 에너지는 보존돼. 없어지지 않아. 단지 형태만 바뀌는 거야. 맞아?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됐거나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 저 새끼는 전환됐을까 일했을까? 이랬어요. 그렇죠. 무슨 일 했어요? 자를 자를 미는 일했죠. 그 자를 미는 일은 우리가 배운 마찰이 한 일일까? 아니면 중력이 한 일일까? 뭘까? 마찰이 한 일이야. 네가 밀 때 힘 주죠. 뭐만큼 해줄까요? 항상 자와 책 사이의 마찰력만큼을 힘을 주는 순간 밀고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마찰이 한 일이라고 해서 마찰력에다가 미국과 거리를 곱한 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라고 한다. 알겠어? 자, 그랬을 때요. 맨 처음에 이 새끼가요. 요렇게 갔을 때 자가 밀린 거리가 얼마냐면 2cm라고 치자. 납득했냐? 자, 두 번째 경우. 이거 4kg야. 이거 2고. 얼마 밀려나갔을까? 3kg 밀려나갔어. 이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질량이 몇 배 커졌어요? 생각해라 꼬매나. 2배. 공부 잘하고 싶으면 생각해라. 암기하지 말고. 질량이 2배 커졌더니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커졌다는 얘기야? 2배. 2배 커지니까 한일도 2배 커지는 거지.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정확하게 무슨 관계가 있다. 그거 그래프 찾는 게 중상 내신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납득합니까? 네. 자, 이거 2kg예요. C. 얘 속력은 4. 얼마 밀려나갈까요? 속력이 몇 배 커졌어요? 처음보다 2배 커졌죠. 그럼 밀려나간 거리 몇 배 커질까요? 2배. 아, 4배. 4배 커지는 제곱이니까 V 제곱. 몇 배 커질까요? 4배 커지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정확하게 누구와 비례한다는 얘기야? 속력의 제곱과 비례. 사실은요. 거꾸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식을 알아낸 거죠. 됐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식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이랑 비례한데 그럼 머리 돌려. 운동 에너지와 속력은 어떤 겁니까? 비례관. 아, 얘는 내신이라고 쉬고 가니?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죠. 알겠어? 그래서 이거 네. 그래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제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져야 된다. 알겠어? 중학교 3학년 때 애들은 이걸 암기해서 풀죠. 근데 이건 관계입니다. 지금 써있잖아요. 2분의 1 m v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인자들이잖아요. 얘 비례, 얘 비례, 얘 비례지 이거의 비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그러면 네 번째요. 이거 3kg. 됐어요. 이거 6이야. 밀려나간 거리가 얼마일까? 2입니다. 9 2분의 3. 27. 2분의 27. 밀려나간 거리는 미안. 약간 무리한 숫자였다. 숫자가 애매해요. 27. 아무튼 27이잖아요. 이거 질량이 몇 배 커진 거예요? 맞아요. 네, 2분의 3배. 속력은 3배니까 제곱하면 9배. 네. 그래서 곱하시면 1분의 27배. 됐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27배 커지니까 한일의 양도 얼마 커져야 된다? 2분의 27이 커져야 되니까 밀려나간 거리가 2분의 27배. 그래서 27cm 움직여요. 대박.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이때 마찰력이 얼마야? 구해. 구해 빨리. 중학교 3학년 내신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내신도 저게 나와요. 4뉴 FS랑 4뉴 마이너스 4뉴 크기 공부하면 되는 거죠. 네. 4뉴 이게 뭐예요? FS 정말 V가 아니구나. 정말 저 센티미터인가요 혹시? 네. 어? 이게 아니고 쟤는 400N 아니에요? 쟤는 센티미터야? 네, 400N. 이거 0.02m죠. 거리 단위 환산하십시오. 됐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마찰력 곱하기 밀고 나간 거리. 알겠습니까? 못하지 않죠? 그래서 마찰력 크기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찰력 바퀴는 얼마일까? 이거 얼마일까? 저것도 중학교 3학년 내신 똑같죠. 이거 얼마입니까? 저 200 아니. 맞아. 이거 200이야? 그렇지. 200. 맞춰요. 200이어야지. 200 맞네. 아니. 때려보신다. 아이고. 200이야. 왜 갑자기? 교수님의 레이더를 들어왔다. 아, 그거 근데 이거 FS는 잘하자. 원래 곱씹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물올이 틀렸으면 뭘 안 하셨을 거지. 그 더블하기지. 더 뭐라 하겠지. 아.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돼. 안 이미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졌을 때 한율도 2배 커져야 되는데 이미 거리가 2배 커졌어. 마찬가지 변할까 봐. 안 변해야죠. 당연히 안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책 사이에 같은 자를 놨는데 거칠기가 바뀌겠니? 이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이게 내신 문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건 질량, 속력, 제곱, 자가 이동한 거리 이건 비례하지만 자를 미는 힘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마찰력만큼 힘들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중학교 3학년 내신이었어.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위치에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포텐셜 에너지. 됐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기호로 EP 그러면 이게 위치 에너지 EP. 근데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는요 잠재된 에너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란 말이야. 맞아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누가 만드니? 위치. 아 잠깐만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보존력들이 만들어. 맞아요. 그러면 물체가 움직일 때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다른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다른 힘들을 우리가 비보존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두 가지로 나눠요. 보존력과 비보존력.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작년에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마찰력, 탄성력, 무력, 중력. 나누시오. 네, 이거를 3개 하나와 2개, 2개로 분류해봐 이랬잖아요. 그 중에서 3개 하나로 분류할 때 이렇게 해서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 이렇게 분류해요. 선배들이 여기까지는 했단 말이야. 하나를. 근데 2개, 2개로 우리가 분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2개, 2개는 뭡니까? 보존력과 그래서 비보존. 중력과 탄성력은 보존력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과 부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비보존력이에요. 맞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보존력에 뭐가 있는데? 중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 안 돼. 자기로 보면 자기력은 안 돼요. 됐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에는 딱 3가지가 있어서 중력, 탄성력, 전기력입니다. 이 3가지의 힘 중 어떤 게 작용해도 그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만 받고 떨어져? 공기 저항 없어? 그럼 그 아이는 뭐 한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떨어질 때 물체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그대로 뭘 만들어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 알겠어? 누가? 중력이라는 힘이, 탄성력이라는 힘이, 전기력이라는 힘이 딱 3가지다. 근데 마찰력이나 부력이나 이런 애들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나눌 때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보존력과 역학적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는 나머지 힘, 그 나머지 힘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찰력, 공기 저항, 사람이 주는 힘, 이따 이거, 무력 이런 것들 작용하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늘거나 줄어요. 일정하지 않는다. 되겠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과 그렇지 않은 힘으로 나누는데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이 힘들이 각각의 뭘 만든다? 위치 에너지를 만든다. 알겠어? 그 중에서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만 딱 중3 때 배우는 거죠. 됐어? 용수철이 만든 탄성 위치 에너지는 물어내서 배우죠. 전기가 만든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만든 위치 에너지. 맞아요? 이거를 중3, 중2 때 배워요. 왜? 이게 뭐냐? 전이죠. 볼트죠. 전압이요. 전압의 원래 이름이 전이라고. 전기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지나가면서 무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꼬마저가 불키겠냐? 위치. 전기 위치 에너지. 이거 이용해서 불키는 거야. 그걸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거든요. 됐죠?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은 이 전위에 해당되는 건 전기 파트에서 배울 거고 요거 두 개만 지금 하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두 가지 배운다. 중력이 만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이 만든 용수철이 만든 탄성 포텐셜 에너지. 맞아? 아! 알겠어요? 예, 이놈의 새끼들아! 안 나온다. 쌤 예측 성공. 나 적응했어 나 이제. 근데 오늘은 약간 빠르신 것 같아. 아니 이미 아니, 나온 시. 쌤 약간 까먹고 계시다가 아 맞다 오늘 사정 안 했다 지금 느낌인데. 타이밍이 왜 엇박해? 이거요. 이거 봐봐. 바로 사자고 총명해 봅시. 자, 이렇게 질량이 있어요. 얘는 땅바닥에 붙어있죠. 왜? 지구가 작동하는 중력을. 됐어? 근데 얘를 들어서요. 이렇게 1m 높이의 책상을 올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얘한테 힘을 줍니다. 얘한테 들어 올릴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일까요? mg죠. 그 힘으로 이동한 거리 얼마입니까? h.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일을 한 거고요. 물체는 일을 받은 거죠.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물체가 갖게 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그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중력에 대해서 사람이 했던 일의 양과 똑같은 크기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h다.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물체를 용수철에 매답니다. 그러면 손을 서서히 치우면 물체가 용수철을 잡아가면서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물체가 얘한테 일을 해준 거죠.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요거 x만큼 늘어날 때 얘가 준 힘의 크기는 일정한 크기입니까? 변하는 크기입니까? 용수철을 x만큼 잡아놓냐 10cm 잡아놓냐 그러면 10cm 늘어날 동안 항상 물체가 용수철한테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까요? 아니면 힘의 크기가 계속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했어요?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가 비례관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cm 늘어날 때는 10N의 힘만 줬으면 됐다면 2cm 늘어나려면 20N의 힘을 3cm 늘어나려면 30N의 힘을 주겠죠. 같은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늘어날수록 용수철한테 힘을 많이 줍니다. 10N 주면 1cm 늘어나는 거 20N 주면 2cm 늘어나고 30N 늘어나면 똑같이 하는 거죠.
뭔 소리야? 내가 물어볼게. 그럼 10N의 힘을 계속 주면 그 용수철은 어떻게 오니? 아 그럴 수 있어. 어. 참 대단하지 않니? 저런 아이를 내가 이해시키고 있잖아. 아니 제 이해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용수철은 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준다는 건 같은 길이만큼만 늘어난다는 얘기야. 더 늘어나려면 더 큰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용수철은 준 힘하고요 늘어난 길이 사이에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때 이 용수철마다 똑같이 10N의 힘으로 당기더라도 용수철이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고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어. 맞아? A라는 용수철은 10N의 힘을 주면 10cm 늘어나는데 B라는 용수철은 10N의 힘을 주니까 겨우 1cm 늘어나. 이럴 수 있지. 맞죠? 용수철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수철이 더 잘 늘어나는지 그 용수철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K 멋지 말 탄성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를 쓴다. 됐어? 이 탄성계수는 각각의 용수철을 얼마? 100cm 늘어나게 할 때 필요한 힘의 크기를 표현한 값이다. 알겠어? 네. 그러면 10cm 늘어날 때 10N의 힘이 필요한 A는 100cm 늘어나게 하려면 몇 N의 힘이 필요하니? 100N이죠. 힘과 늘어난 길이는 비례하니까. 이 길이를 10배 많이 늘어나게 해야 되니까 힘도 10배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입니까? 100Nm/m의 크기를 갖는다.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B는요. 1cm를 100cm로 100배 많이 늘어나게 해야 되네? 그럼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100배 큰 힘 줘야 되네? 그러니까 얼마 힘을 줘야 되니? 1000N의 힘을 줘야 되니까 B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은 얼마다? 1000Nm/m다. 납득하냐? 자, 이렇게 각각의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을 우리가 구했다면 거꾸로요. 용수철 상수를 알고 있을 때 용수철 상수와 늘어난 길이만 안다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물체에 됐어? 네, 무게도 할 수 있죠. 왜? 그 무게만큼 땡겼을 거니까. 되겠냐? 그럼 어떻게 알죠? F는 K, X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A라는 용수철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 호진쌤의 힘, 그렇죠. 손길이. 네, 호진 선생님의 손길이 닿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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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 원리 됐죠. 자,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만약에 A가 100이라면 100이라는 용수철 상수를 가지고 있는 용수철에 내가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대요. 결국은 0.1m 늘어났다는 얘기죠. 거리 단위 맞추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니? 10N입니다. 구해집니다. 됐어.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F는 KX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값을 KX로 넣을 건데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다? K. 네, 용수철 상수죠. X축분의 Y축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탄성계수가 숨어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밑에 있는 넓이는? 이분 한성 포대지. 네. 이 넓이는요. 힘 곱하기 밀구간 거리죠. 힘거리 그래프. 1 그러니까 밑에 있는 넓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물체가 해준 1이고 용수철이 받은 1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용수철이 받게 되는 탄성 에너지를 나타내는 부위다. 그러면 이 넓이 구하자. 삼각형이니까 뭐니?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위치 에너지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와 용수철이 만든 위치 에너지. 그래서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어떤 한 순간에 새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위에서 2km짜리 새가 날아갑니다. 2의 빠르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새는요.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날아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새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4줄만큼 운동 에너지 있어. 네.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이 아이 위치 에너지 있니 없니? 있습니다. 있죠. 위치 에너지 구하자. 위치 에너지는 m, g, h죠. 그래서 얼마? 200. 200. 그러면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야? 4야 200이야. 합쳐야 돼. 204죠. 204. 그래서 어떤 순간에 물체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다면 이 둘을 합한 실제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런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다. 됐죠? 어떨 때는 그 위치 에너지가 중력 때문에 생겼으면 중력 위치 에너지를 더하시면 되고 용수철 때문에 생겼으면 탄성 위치 에너지를 더하시면 되고 어떨 때 두 개가 다 있으면 다 더하셔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요 마찰이 없는 롤러코스터를 내려갑니다. 그럼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 보존력.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보존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롤러코스터 위치는요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요. 톡 하고 건드리는 순간 B점, C점, D점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가 후 이렇게 굴러간다고요. 됐죠? 그랬을 때 얘 높이는 10m, 얘 높이는 16m, 얘 높이는 4m라고 치자. 얘들아 몰라서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네, 다 알고 있는 게 맞죠.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 얼마니? 정신 안 차려? 위치 에너지 얼마야? mg 20. 맞아요. 네,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mg 20입니다. 근데 얘가 B, C, D를 지납니다. 역학적 에너지 뭐 돼야 됩니까? 보존된다. 그러니까 어디나 처음에 갖는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B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10. mg 10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mg 10. mg 10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납득해라. 됐죠? 자,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16. 운동 에너지 mg 4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굳이 속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D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4. 운동 에너지 mg 16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수능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은 중3 때는 이거 일일이 숫자 집어넣어서 다 계산합니다. 이거 너무 됐죠? 근데 수능일 때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율로 갑니다. 그랬을 때요. 이제 하죠. 수능 패턴. A 대 B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위치 에너지 B 얼마일까? 라고 하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 mg 20대 mg 10이니까 mg 의미 없죠. 그래서 2대1이죠. 근데 머리 좋은 척 하세요. 이 2대1이라는 숫자를 만든 건 이겁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높이. 그러니까 물체의 높이 비율이 위치 에너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어차피 시험에는 이거 안 써줄 거잖아. 저 그림만 보고 풀어야 되잖아. 되겠니? 그러니까 B점 대 C점의 위치 에너지 물어보면 빨리 불러. 얼마입니까? 5대 8.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4대 1. 됐어. 그래서 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만큼에 해당되는 얘가 바로 위치 에너지 값을 얘기한다. 알겠어? 네.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가보죠. A는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네, B부터 보죠. B 대 C의 운동 에너지 B. 불러. 운동 에너지요. 여기 쓰이죠. mg 10대 mg 4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대 2죠. 근데 어차피 시험에서 이거 안 써줄 거야. 저 그림만 보고 빨리 구하셔. 그러면 5대 2가 어디에 있을까요? 뺀 5대 2 어디서 와요? 출구점에서부터 낙하한 거죠. 10m 낙하했어요. 4m 낙하했어요. 16m 낙하했어요. 낙하거리가 운동 에너지죠. 왜?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예요.
그러면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 얼마입니까? 1대 1대 4. 그럼 이제 보면 이거 운동 에너지 비율. 속력비 1대 2. 이 운동 에너지는요. 사실은 2분의 1 MVC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제곱이었고요. 얘는 2분의 1 MVD를 지나는 순간 속력이 제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2분의 1 M 똑같아서 지워지니까 사실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건 그 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 운동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이해하니? 이해하겠니? 그러니 속력 B는 여기에 루트 C온 값이 속력의 비율이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얘 속력 B가 1대 2라는 얘기야. 고등학교는요, 속력 B를 줘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비율을 끌고 가셔요. 하겠어? 하겠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이거는 대전제가 필요하죠. 중3은 워낙에 무식한 학년이라서 대전제가 필요 없어. 그냥 막 때려 풀어. 근데 이거 엄청난 대전제가 있어요. 이 최고점이라는 이 높이가 어딜 얘기야? 지구. 이게 어딜까? 어디로부터의 낙하거리를 쟀어야 될까? 여기가 어딘데? 최고점이 왜 여긴데? 지구로부터 20m. 최고점이 가장 멀리. 속력이 0인 순간의 높이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아, 속력이 0인 곳으로부터 낙하거리가 운동 에너지예요. 이 새끼를 여기서 10m/s의 속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가 최고 높이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낙하거리를 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중학교하고 고2까지는 무조건 시작한 여기의 속력이 0이야. 운동 에너지 물어볼 때.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부터 낙하거리, 그럼 위치에는 운동 에너지가 나왔는데 원래는 최고점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물체의 속력이 0이었던 높이. 거기서부터의 낙하거리를 보는 거야. 그게 운동 에너지 바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잡아. 알겠지? 이런 거기까지 문제가 나오면 대학 문제고요. 그죠? 대학 문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속도가 0인 상태로 시작해서 그냥 낙하거리가 운동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최고점이라는 거의 기준은 속력이 0일일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쭉 읽으면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념 이해는 혼자서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1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1과 에너지는 같으면서 다른. 이건 같을 수도 있고 같으면서 다르죠. 왜? 1과 에너지는 단위가 같아요. 단위가. 같은 물리량이죠. 줄줄이니까. 그죠? 줄줄이. 하지만 의미하는 1과 에너지는 다른 아이입니다. 왜요? 의미하는 바가 다른. 에너지가 사실은 처음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있었어요? 100줄. 근데 얘가 중간에 일을 했습니다. 얼마? 40. 그러면 이 아이의 나중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60줄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정신 차리라. 첫 번째 정신 차려. 보시면요.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쓰면 100에서 40을 빼서 얼마였다는 얘기야? 60 됐다는 얘기죠. 한 번 더요.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 에너지 60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받았습니다. 20 받았습니다.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입니까? 80입니다. 그럼 이것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60 플러스 20. 그럼 저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받은 이거가 거 중요한 거. 받은 거고 여기서 부호. 일의 양에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있고요. 그죠?
감소시키는 일이 있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은 두 종류입니다.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담는다?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플러스의 보고 쓴다. 쌤 에너지는 의미 될 수 없어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뭘로 쓴다? 마이너스로 쓴다. 되겠냐? 그래서요. 우리가 일에는 두 종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감소시키는 일. 이거 배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 플러스의 일의 의미가 뭐였어요? 아까 일할 때 플러스. 그 힘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아.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그 힘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겁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한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무조건 에너지를 뭐 시킨다? 감소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찰의 한 일 마이너스 대표적입니다. 걔는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에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걸 플러스의 부호와 마이너스의 부호로 구분해서 쓰는 거다. 방향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일은요 스칼라이기 때문에 방향을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의 일과 마이너스의 일로 우리는 나누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보시면 이름요 100 이름요 60 빼기 100이 마이너스 40이죠. 네. 80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빼기 60이 얼마입니까? 20. 플러스 20이죠. 이게 2죠. 이건 뭡니까? 에너지의 에너지 변화. 변화율이죠.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 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 뭐다? 에너지 변화량이지 에너지가 아닙니다. 보면 충격량은 뭐지? 그 운동량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운동량이 아니거든요. 가능. 맞죠? 네. 충격량은 운동량이 아닙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일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러면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지를 얘기하는 게 일 에너지 정의입니다. 어떤 일은 어떤 에너지만 변화시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에너지 중에 아는 게 뭔데?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어떤 일일까? 알자. 알짜임이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는 알짜임이 한 일만큼만 변합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언제나 운동 에너지 그만을 변화시킵니다. 알짜임은 됐어. 운동 에너지만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에너지 못 건드립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하나 더 있죠.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이 있어요. 누가 한 일? 중력이 한 일. 그래서 물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19번, 20번 킬로그램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맨날 나오는 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라. 근데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려면 속력을 구해야 되고 속력을 구하려면 연병을 등가속도 거기서부터 끌고 와야 돼. 시간 열나 많이 걸려. 근데 그걸 30초 만에 푼다니까. 뭐야? 알짜임을 찾으면 돼.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해버리면 됐다. 문제에서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겠냐? 보면 진짜 운동이야. A, B, O.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어.
알자미 한일. 그치? 답 정해져 있어. 0이야 이 새끼야.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이 새끼야. A에서 운동에너지 얼마야? 0. B에서 얼마야? 0. 변화량 얼마야? 0. 그렇게 됐잖아 이 새끼야. 000.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는 게 병신이라고. 같은 말이잖아요.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라는 게 운동에너지 변화량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짜임이 한 일 구해라 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운동에너지 변화량? 보면 나와. 운동에너지 변화량 구하라.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 구하면 돼. 똑같아요. 중력이 한 일 구해라. 위치에너지 변화량 구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충격량 구해라? 그럼 우리 뭐합니까? 운동량 변화량 구해. 그렇게 의미를 숨긴다.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물투라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다른 형태, 포물선에도 쟤를 한번 집어넣어보고 진자 운동에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거거든요. 개념은 똑같거든요. 됐죠? 하지만 안 풀릴 겁니다. 에? 그 개념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것만 들어서 될 거면 학원이 모두는 물리 1등이에요. 네, 물리가 선생님은 인터넷 강사를 하겠죠. 맨날 일타 강사 하겠죠. 이것만 듣는다고 애들이 알아쳐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인 얘기는 근데 이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요. 146페이지부터 특히 올림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146부터 153까지 빨리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올림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풀어. 여기까지 하자. 뭐야? 밀리스 때도 어떤 그러면 저는 안 해도 돼요. 풀라고! 오늘 못 하고 있잖아. 오늘 못 하고 해. 그냥 하루 종일 주구장창 물리하면 되잖아. 물어.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수학 그러니까 우리 수학 버리라고. 쌤! 수학생이 졸라 잘했어요. 수학 쓰면 물리스 말 듣지 말래요. 재령 쌤이 물리스 수학 선생님 말 듣지 마. 무슨 말했어요? 쌤 그래도 그런데 물리상 못 받으면 죽인대요 쌤이. 그거는 못 받기만 해. 이씨. 책상. 아, 수고 있었다. 촬영 중이에요 쌤.